네, 안녕하세요. 밀리픽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 방산 주식시장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SBS가 단독 보도한 그 사성 장군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은 미국도 아침에 주가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9시 53분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도 어제보다 약 6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클리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서 아마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당분간 이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산 주식을 보게 되면요. 제가 늘 그 10개의 주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시간 9시 54분 현재는 6개 종목이 상승이고 4개 종목은 하락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도 잘 하고 오셨고 특히 이런 조선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호의적인 아주 좋은 뉴스들이 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방산 주식도 큰 움직임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그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어제는 이제 하락을 했고 오늘 현재는 좀 상승의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죠.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다가 또 엄청난 투자를 추가로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HD현대중공업은 그 HD현대중공업과 그 계열 또 유사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통해서 그 HD중공업이 할 수 있는 그 조선업 역량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죠. 오늘 아침 이제 방산 관련 뉴스가 이제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자전기 관련해서 현재 이제 방사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카이하고 그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이 팀을 이뤄서 경쟁하고 있다. 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선정되는 기업은 당연히 호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 LAMD, 그러니까 장사정포 요격체계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매출에 도움을 주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큰 주가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이전 단계에서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큰 주가 상승에 힘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좋은 뉴스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TV가 단독 보도를 했죠. 국방부 출입기자인 김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미뤄져 왔던 군 장성 인사, 특히 사성 장군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누가 합참의장으로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기존의 그런 예측을 다 이제 뒤집는 현재 군에 있는 사성 장군은 전역시키겠다. 그러니까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현재 7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명을 다 전역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군의 진영을 꾸리겠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실제 그대로 할지 어떨지는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에 그 사성 장군 인사를 발표한다고 하니 이제 그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 보도의 내용대로 사성 장군 7명을 전부 다 동시에 전역을 시킨다 그러면 군대가 그러니까 군의 약간 얼굴 역할을 하는 리더십의 얼굴 역할을 하는 사성 장군이 싹 달라졌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군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사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성장군, 우리 군의 사성장군 7명을 동시에 다 교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은 이제 과거에 없었던 것이고, 사성장군을 동시에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군의 안정, 그러니까 갑자기 위에 있는 지휘관들, 최고 지휘관들이 동시에 바뀌게 되면 조직이 술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 교체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은 7명을 전부 동시에 교체를 한다는 이제 그런 그 기사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이나 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이제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의 결정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결정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고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근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사성장군을 전원 교체, 그러니까 전역시키는 그 이유는 비상계엄이라는 그 특별한 정치 상황과 연관시켜서 군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또 이런 면도 있죠. 보면 삼성장군이나 또는 뭐 투스타를 승진시켜서 그 사성장군 자리를 대신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과연 삼성장군, 이성장군들은 이번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든 군인들은, 장군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12.3 비상계엄의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사성장군을 동시에 7명을 전역시킨다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하들이 볼 때, 군에 있는 부하들이 볼 때 사성장군 7명이 그냥 동시에 전역하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일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군의 어떤 분위기를 일신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아니면 사성장군도 별거 아니구나, 그냥 한 방에 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여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가 돼서 오히려 군의 조직이 뭔가 군 스스로의 탄탄한 어떤 근육을 쌓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지략 또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진 그런 탄탄한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강한 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하는 군으로 만들겠다는 그 첫 발자국 자체가 오히려 군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그 약점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될까봐 염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성장군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여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사성장군 중에서 뭐 40% 60% 교체를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흐름들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싹 바뀌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약간 단절되는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 그 합참이 주관해서 합동참모회의라는 회의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성장군들이 다 참석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의 멤버들이 싹 바뀌는 거죠. 물론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뭐 오실 거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조금 더 이런 회의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그 합동참모회에 오게 됐을 때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장군들은 다 아웃, 다음에 삼성장군 중에서 계엄에 조금 연관 있는 사람들은 아웃. 예를 들어 합참에 보면 육해공군 삼성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합참에 있는 장군들은 또 배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삼성장군이 다 해봐야 총 3명 내지 4명, 뭐 5명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리저리 빼고 나면 결국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극히 제한되는 그 인원에 대한 어떤 뭐 지휘관으로서 또는
고위 사성 장군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과연 이 사람이 다 합격점을 받았나, 단지 그냥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되고 또는 합참의장이 되는 이런 모양새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에서 삼성 장군으로 있다가 바로 이제 합참의장으로 이제 왔죠. 물론 합참의장 재직 기간 동안에 본인이 열심히 많은 그 노력을 한 것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과도 드러냈는데요. 적어도 합참의장은 사성 장군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했던 인원들이 오는 것이 군 전체를 봤을 때 매우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성 장군을 임명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리더십, 지략, 지혜, 전술적, 전략적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 돼야지만이 우리 군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군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요인들이 자꾸 개입이 돼서 그것이 인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면 우리 군이 강해지는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성 장군이 약 4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들어와서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성 장군 몇 명을 잘랐죠. 전임 합참의장이었던 공군 찰스 브라운 대장을 잘랐고, 그 여성이었던 해군 참모총장을 자르고 뭐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잘랐거든요, 보면. 근데 그 인원들은 40여 명의 사성 장군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성 장군들이 가져야 되는 그 집단에서의 어떤 룰,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7명인데 7명을 전부 이제 갈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성 장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가장 큰 것은 임기의 불안정성입니다. 현재 군 인사법상에는 2년의 임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년 임기를 제대로 수행한 사성 장군이 없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육해공군 합참의장을 다 조사해 봤는데 2년, 적어도 22개월 이상 그 사성 장군 자리에서 임기를 수행한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늘 미군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들은 기본적으로 2+2,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이 변화하려면 적어도 그 CEO 역할을 하는 최고 지휘관이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합리적인 변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매우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동시에 7명을 다 전역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 군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오히려 우리 군을 더 이렇게 지체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12.3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군을 빨리 단절시키고 군이 새롭게 그 마음을 추스리고 뭐 변화, 혁신, 뭐 전투형 강군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7명을 전부 동시에 전역시키는 것이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적어도 합참의장 1명 정도는 현재 있는 사성 장군 중에서 12.3 비상계엄과 가장 거리가 있는 인원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문민국방장관의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보약과 같은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